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무능과 국정 실패를 감추기 위해 또다시 콜검, 개검이 되어버린 검찰을 시켜 전 정권 사냥에 나섰습니다. 느닷없이 이 시점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요. 참 뜬금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수사의 일환으로 검찰은 31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데요. 검찰은 이미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의 태국 이주를 부정 지원 사건으로 명명하고 다혜 씨의 서울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체 이게 몇 년이 지난 사건일까요? 문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모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국힘당과 시민단체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대가로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 씨를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계좌도 들여다보며 다혜 씨 부부와 돈 거래도 파악해왔는데요. 서 씨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라는 게 일방적인 검찰 측 시각입니다. 서 씨는 월 1,000만 원이 넘는 급여 등을 2년 가까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검찰은 2017년 말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이상직 전 의원을 이사장직으로 내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회의 참석자들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대표를 31일인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도 모른다면서 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수사하는 힘의 100분의 1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일갈했는데요. 무려 7년이나 지난 사건을 캐비넷에서 꺼내와 다시 들쑤시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 작업의 일환인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갈라치고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갈라치려는 내부 분열용 심리전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게 그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의도 입증할 수 없는 사건을 왜 지금 꺼내들었을까요? 압수수색의 줄 소환 조사에 그들이 원하는 건 자신들의 무능을 전 정부의 부패 탓으로 돌려 돌파하려는 의도일 겁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 ACSA 약칭 악사의 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정부 차원에선 검토한 바가 없다고 급하게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악사의 체결에 동의하느냐라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억제력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악사는 유사시 군사 분야에서 탄약, 식량, 연료 등을 주고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군사정보보호협력 지소미아와 함께 군사협력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협정입니다. 그런데 이날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협정과 관련된 사안에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국가안보 분야에서조차 일중마 김태호 1차장이 일본과의 관계를 굴종의 협력관계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를 전방위적으로 친일 종속관계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건데요. 당장 김태호 실장을 경질해야 합니다. 한일 군사협정이 웬 말입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이러니 독도 인근에 일본 군함이 나타나고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 방어 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군에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태어나 이런 이상한 친일 매국 정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정권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차관님, 제가 어제 그 국제정책관으로부터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조치에 감사드리고 그 내용을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보안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요 프레임이 작동되게 되면 당연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걸 좀 상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고요.
요 관련해서 제가 요 한번 보시죠. PPT를 한번 보시면, 네.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의 증대를 증대시킨다. 동의하십니까? 차관님? 요 문장만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한반도 안보 정세에서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미일 군사 협력을 지금 강화해 나가고 아니요.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개입이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그 말고 일본의 군사력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지 않으시죠?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위대가 주권 국가로서 교정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하는 것은 매우 편협하다. 즉 차관님은 자위대가 주권 국가로서 교정권을 행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뭐 일본 내부의 자위대 관련 사항이니까 제가 뭐 거기에 대해 의견을 그렇지만 내는 우리의 그렇지 않다. 중요한 관련 국가하고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맺고 우방이기도 한데 일본이 교정권 행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차관님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일본 내에서 자군에 대한 운영에 일본이 대한 것을 교정권 결정하는 행사한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국방부 입장이 없습니까? 일본 정부가 우리는 이제부터 교정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결정하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럽니까? 우리 국방부는? 그 교정권 행사가 어떤 대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 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정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세 번째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한일 상호군수 지연협정 체결되지 않았지요? 예, 예. 한미 정보보호협정은 체결되었지요? 예. 예,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왔던 한일 상호군수 지연협정 체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현재 저는 국방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재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또 대북 억제력을 또 확고하게 하고 우리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한 조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의하신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세 개의 문장을 읽었는데 이 세 개의 문장을 쓰신 분이 누구신지 보시겠습니까? 김태호 안보실 차장입니다. 이분의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유보적 태도를 표시하셨습니다만 이분은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전 차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걸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보실 차장께서 지금 안보실 실장이 4번이나 바뀌었지만 1차장님은 바뀌지 않으셨는데 이분은 한 번도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 시 개입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을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입장을 안보실에서 국방부에 요구를 하면 국방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먼저 의원님,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칼럼은 저 김태호이 지금 안보실 1차장으로서 쓰신 게 아니고 교수님으로 쓰신 문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보실 1차장과 교수로서의 김태호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이걸 비교 분석해서 교수 시절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 같다는 것은 또 어떻게 저희가 한 확인할 수 번도 있겠습니까? 이분이 과거의 입장을 바꾼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알겠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기가 다음 어렵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